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놓고 민주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특수학교는 옛 창원과 마산의 단 3곳뿐입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특수학교는 수건입니다. 이달 말이면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개교까지 또 시일이 걸립니다. 지역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3월 개학 전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부터 의원 출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별 출석 불참 일수는 회기별로 정리돼 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때마다 손태화 창원시 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반대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손 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이어 참석한 손태화 시의회 의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제4조와 5조를 근거로 손 의장이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탄핵 반대에 힘을 싣는 발언 등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인 손태화 의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의장은 문제가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당적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은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극우 프레임을 씌워 지방의원의 활동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장은 향후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다음 집회에 참석할지 말지를 내가 다시 고려해 봐야 되고, 기각이 되면은 계속해서 집회가 있다면 참석할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맞잖아요. 민주당 시의원단은 다음 달 임시회가 열리는 대로 손태화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부해 징계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의 특수학교는 옛 창원과 마산의 단 3곳뿐입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의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특수학교는 수건인데요. 이달 말이면 드디어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개교까지 또 시일이 걸리겠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진해에 살고 있는 자폐성 장애 2급의 김동규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교육 과정인 특수학교 전공과를 다녔습니다. 갈 수 있었던 곳은 통학버스가 있는 마산 해림학교뿐. 오전 6시 30분쯤 일어나 준비해도 출근 시간과 맞물려 도로 위에서 2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직도 진해에서 이렇게 원정 등교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만 100명이 넘습니다.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다 보면 이제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제 힘들어 하셨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도 생길 거야, 우리 같이 이제 힘을 모아보자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지내온 것 같습니다. 경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모두 8천여 명.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수는 11곳. 대상 학생이 적은 부산보다 적고 2, 3천 명 차이 나는 충북이나 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경남에서도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는 단 3곳밖에 없습니다. 진해 지역 학생들이 원정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해 지역의 특수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인근으로 가칭 진해 나래울 학교가 들어섭니다. 특수학교를 짓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부지만 해도 진해 안에서 서너 차례나 옮겼습니다. 지난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까지 받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승인 후 착공 기한인 3년을 넘기면서 지난 2022년 교육부 재심사를 받아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민원과 토지 매입 등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올해 개교할 거란 말까지 나왔지만 결국 또 늦춰지게 된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데에 대한 인식 전환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말과 실천 행동이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우 생각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은 내 집 앞에부터 먼저 좀 지어내자. 장애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현장의 인식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교 설립이 계획된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 2012년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으며 추진됐던 진해 특수학교인 가칭 진해 나래울 학교. 오는 17일 드디어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탓에 개교는 설립 이야기가 나왔던 때부터 무려 15년 만인 2027년. 이 기간 특수학교를 기다렸던 초등학교 1학년 장애 학생은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혐오처럼 보고 나면 이제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함께해서 그 마을을 이제 조금 이제 그 인프라를 활성해서 서로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돌봄교실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활동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교육청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학생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들어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은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학생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 3월 개학 전에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마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일 새벽 2시 50분쯤 하동군 금남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고 있던 80대 유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주택 본체 55제곱미터와 아래채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김해시 구산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화물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부터 의원 출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14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의 출석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별 출석 불참 일수는 회기별로 정리돼 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강추위에 서울에서는 한강도 얼었습니다.
이례적이었던 입춘 한파가 물러나면서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꽁꽁 얼린 입춘 한파. 올겨울 처음 한강물도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맹추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표면 곳곳에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강 결빙 구간은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기만 하던 산책길 공기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옷은 챙겨 입었지만 공원에서 가볍게 몸을 풀기에는 충분합니다. 너무 추워서 운동을 못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운동 나왔어요.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좀 땀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밤 기온도 영상권에 머뭅니다. 일주일 만에 널뛰기 하듯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올겨울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닌데 1월에도 한파와 이상고온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는 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가 끝난 후에 일시적인 찬 공기로 인한 기온 하강은 있겠지만 앞으로 찬 공기로 인한 이례적인 한파나 이런 것들이 이 강수가 있은 후에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은 12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이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이후에는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비가 내린 이후에는 도로 표면이 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수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81km, 세로 52km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날 진행된 밤샘 수색에는 경비 함정 22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6척과 민간 어선 1척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승선원 14명 가운데 선작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4명은 구조,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10일 밤 10시쯤 부산 강서구 진우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지만 선장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어선은 명지 독리항으로 예인됐으며 해군과 해경은 경비정과 민간 구조선을 동원해 인근 해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무표시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식품을 신고 없이 가공하거나 판매해 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형사 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1일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어 등 24개 과목 325명, 특수교사 25명, 보건교사 25명, 사서교사 4명, 전문상담교사 11명, 영양교사 22명입니다. 특히 올해 남성 합격자가 전체 40% 정도인 164명으로 지난해 대비 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이수하고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 구매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가구는 4가구로 지원 희망자는 김해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